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그리고 낮에 더워서 오전에 한 10시쯤 어간해서 자전거 타고 탁 나가면 인제 뭐 9시까지 뭐 직장에 다 출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자전거 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예. 점심시간 넘으면 점심시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있고 고 아침에 출근해서 요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길이 뻥 뚫렸어요. 그땐 아주 왔다십니다. 오후에 더우니까 오전에 시간을 좀 바꾸니까 아주 기분이 왔다십니다. 근데 그 망초 때라고 그러죠. 개망초, 흰꽃. 진짜 엄청나게 폈습니다. 핀 걸 보라는 건 아니지만 진짜 볼품이 없는데 너무 많아요. 근데 또 먼 데서 보면 이 푸른 그 이 풀 위에 이 개망초, 망초대가 쫙 있으면 그것도 멋있습니다. 그냥 즐거운 마음, 이쁜 마음으로 보면 그 망초대 꽃도 이쁩니다. 그걸 확대해서 보면 참 이쁩니다. 그 양기가 굉장히 강한 꽃이에요. 음과 양을 이렇게 따져볼 때는 양기가 굉장히 강한 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든 다 잘 살아요. 에이? 그래서 오늘 망초대 진짜 엄청나게 많고 그 의외로 양기가 굉장히 강한 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붓꽃이라고 하는 거 오늘 또 눈에 딱 띕니다. 그게 뭐 꽃창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자주색으로 착 돼서 너무 이쁜 꽃이 딱 하나, 가을 때 그 한 4m 되는 가을 때 숲 그 입구에 그게 딱 한 폭 있는 거예요. 뭐 두 폭이도 아니고 올리만. 그는 어제까지 안 보였어요. 근데 오늘 그게 눈에 띈 거예요. 그게 또 하나 박았습니다. 너무 이뻐요. 뭐 이렇게 예쁜 꽃들을 봐서 그런지 저도 마음이 좀 꽃같이 이렇게 이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기분 여러분들에게 쫙 나눠드리면서 유튜브 뚜껑을 한번 따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내용을 하냐면, 우리 몸은 부족해도 병이고 너무 많이 나와도 병이야. 똥이 안 나와서 똥구멍이 막혀 있는 건 변비고, 오줌이 너무 많이 나와 그건 요붕증이야. 오늘 요붕증에 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붕증, 이게 오줌 요자에다가 무너질 붕자예요. 붕괴하다, 붕괴되다. 무너질 붕자에 무너질 꾀자입니다. 걔가 정상적인 오줌 벽이 무너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정상적인 오줌을 얼마만큼 넣느냐? 우리 여자가 좀 오줌보가 남자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460cc에서 한 550cc 정도가 방광에 담을 수 있는 오줌의 양이에요. 그래서 콩팥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20초마다 한 방울씩 오줌을 생산을 해요. 생산해서 오줌보에 모았다가 460cc에서 한 540cc, 뭐 건강 상태에 따라 잘 늘어난 사람은 540cc를 담을 것이고, 방광이 늘어나지 않은 사람은 460cc, 또 그 이전에 오줌보가 차면 그냥 오줌을 넣어서 소변 빈삭, 오줌을 자주 넣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20초마다 한 방울씩 오줌을 생산해야 되는데, 이게 콩팥이 고장이 나서 그런지 그냥 오줌을 너무 많이 생산하는 거야. 20초마다 한 방울이 아니라 그냥 20초마다 서너 방울씩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 이 460cc에서 540 여기에 오줌보에서 나가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오줌을 생산해서 오줌을 많이 넣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남자는 보통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약 2시간에 한 번씩 오줌 넣는 게 비교적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넣는 거야. 많이 나오니까, 많이 생산되니까 많이 넣어야지. 오늘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이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수분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70%가 수분이 넘치고 부족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몸이 건강과 아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수분 상태를 조절하는 물질, 그게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이건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를. 그래서 그리고 또 요 일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오줌으로 그냥 생산된다고 해서 다 내보내면 이건 난리라는 거예요. 이 콩팥에서 조절할 때 아주 진짜 나쁜 거는 내보내고 나머지는 수분을
재활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집어넣어서 재활용하고 진짜 야 이거 아예 더러워서 못 쓰겠다 하는 것은 오줌으로 내보내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게 이 뇌하수체 여기서 분비되고 있는 항이뇨 호르몬이.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는 경우 수분 조절을 못하니까 오줌이 나가는 거지. 또 하나는 항이뇨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데 불구하고 콩팥 기능이 이상이 생겨서 수분 조절이 곤란해서 오줌을 너무 많이 배출하는 경우. 왜? 콩팥이 뭐라 그랬어요? 콩팥이 하는 일이 혈압 조절, 수분 조절, 체액 조절, 산과 알칼리 조절, 그리고 호르몬 조절이 고유 기능이에요. 그게 고장 난 거예요. 어쨌든 고장이 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호르몬도 콩팥의 문제고 뇌에서 어떤 문제, 뇌 전체적인 것도 콩팥에 관해요. 그러니까 이 요봉증 이거는 콩팥 기능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아까도 말씀드린 부족해서 뭐가 잘못돼서 오줌을 너무 많이 분비되는 거.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한 경우.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뇌하수체에 어떤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면 뇌하수체 종양의 문제부터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다. 외상, 수술, 감염도 없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할 때 이건 콩팥의 문제입니다. 콩팥 기능이 약하면 이러한 요봉증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증상은 오줌을 너무 많이 놓으니까 갈증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구강 건조돼. 그리고 탈수로 인한 허약감. 그 다음에 오줌을 너무 많이 놓어. 그 다음에 피부가 푸석푸석하지. 여기 수분 이 내겹 맨 겉에 겹이 수분이 이 체온을 조절하고 이 숨구멍을 조절하는데 그러니까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한 탈수로 인해서 의식을 잃을 수 있어요. 열도 발생할 수 있어. 애들 같은 경우 경기, 구토도 하고 그래. 그래서 뭐 약물 치료를 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콩팥 기능이 약해서 오는 건 또 이건 신장성 요봉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 이 뇌하수체 항이뇨 호르몬의 문제로 인해서 오는 뭐 요봉증도 있고 여기 신장성 요봉증도 있고 여기 서양의학 적으로 보면 신장성 요봉증은 치료제가 없대요. 치료약이 없대. 그럼 오줌 싸다 죽으라는 거예요? 동양의학적 소견은 희망이 쫙 보입니다. 콩팥에서 우리 몸의 수분 조절 또 재흡수 이런 거 약 그래서 70%의 수분을 조절해. 호르몬도 이 콩팥의 고유 기능이에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약하면 이런 요봉증이 생길 수 있다. 뇌하수체 종양을 제외하고 그러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이 뭐냐 이게. 그게 인조 단맛의 과식이에요. 여기 뭐 청량음료, 그 다음에 뭐 주스, 드링크제, 과자, 빵, 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산성식품이에요. 물과 음료수는 별개 것입니다. 이 음료수는 산성식품이고 물은 중성식품이에요. 그리고 소금은 알칼리성이고 요 얘기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싱겁게 먹는 습관 갖는 것도 콩팥 기능을 망가뜨려 요봉증을 부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쓴맛의 커피, 녹차를 너무 자주 먹어도 항이뇨 작용 이걸로 인해서 콩팥이 힘들어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청량음료, 과자, 빵, 떡, 나부랭이, 드링크제 이런 것들은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7.3에서 7.45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밑으로 아시겠어요? 7.0이 중성이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이런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신장 기능을 보강하라. 빵, 떡, 청량음료 이런 간식을 끊어야지. 그걸 끊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지난번에 수없이 있어.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게 먹는 음식 식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짠맛으로 절여야 됩니다. 이런 요봉증이 있는 사람들. 물론 수신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몸의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춰서 생식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배합해서 먹는 건 이제는 기본이 됐습니다. 그것이 맑은 혈액을 생산하고 혈액순환하고 세포에 먹이를 주는 것은 이제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항사회를 통해서 이 요봉증 생성의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신진대사 장애, 혈액순환 장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장 기능을 보강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면서 우리 몸이 정상화돼요. 그러면 뇌 기능과 자율신경계가 정상화돼. 그러면 우리 몸 속에 체액을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산성 체질을 뭘로? 약 알칼리성 7.4에 7.45의 정상적인 체질로 기립가이를 만든다. 누가? 콩팥이. 그리고 맨발로 걷는 이러한 운동도 대단히 좋습니다. 발바닥 여기 엄지발가락 그 툭 붉어진 속에 있는 용천혈을 자극해서 신장이 정상화되도록 보조적인 이런 운동요법으로서 굉장히 맨발 걷기가 좋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장 기능을 음식으로 일단 생식으로 1단계는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쓰고 달고 차갑고 싱거 쓰달차싱을 버리고 짜게 먹는 거로 보조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기름까지 보충을 하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알칼리성 음식을 보충하는 게, 별도로 먹을 때 같이 먹는 게 좋다 이게. 왜? 산성도가 높은 체액을 알칼리성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일염이 9.13, 이 주겸이 11.04.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요봉증이 있는 사람들 소변을 받아보면 염도가 보통은 1.2 이상이라야 되는데 1.2가 못 미칩니다. 0.8, 0.6, 어떤 사람은 0.4, 암 환자들은 0.4 이하라고 하죠. 그래서 1.2가 안 됩니다. 그럼 몸 안에 염기 농도가, 즉 산성도가 높다는 거죠. 알칼리 이 정상적인 체액 7.35에서 7.45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도 쪽으로 기울었으니 이것을 정상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산성도 체액이 보니까 6.0이야. 그러면 이 천일염을 먹으면 9.13이야. 두 개를 합하면 15.13이잖아요. 이걸 평균치 내려면 둘로 나눠야 되잖아. 그러면 7.5가 돼. 주겸 같은 경우에 6.0 플러스 11.04는 17.04야. 둘로 나누면 8.5가 돼. 7.5든 8.5든 알칼리성이에요. 그죠? 7.35에서 7.45보다 높아. 근데 이건 한 번 먹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 그런데 7.3에 7.45를 꾸준히 유지하려면 혈액이 순환이 돼야 돼요. 그런데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이 병든 혈액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혈액으로 교체되는 시기는 약 200일 걸립니다. 그래서 3, 6, 18, 한 달에 30일이니까 그래서 6개월 이상 꾸준히 일신 우일신 할 때 이 요봉증이 정상화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약을 먹어? 약을 먹으면 콩팥이 망가져. 지금 콩팥이 망가진 것 때문에 이런 요봉증이 오고 수신증이 왔는데 이게 약을 먹으면 내성만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영 못 고치. 그래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소금에 절이든지 간장독에 빠지든지 그냥 일신후일신 매일 노력하는 것을 얼마만큼 6개월 이상 해야 요봉증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추가해서 이 뇌하수체 호르몬이 병든 사람이 2016년도에 21,846명이 이거 진료를 받았대요. 그런데 2021년도에 33,503명으로 약 5년 만에 53.4%가 늘었대요. 이건 식습관 잘못입니다. 이건 달콤한 거 많이 먹고 싱겁게 먹는 식습관 때문에 요봉증이 온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2배가 많대. 그 여자가 달콤한 걸 많이 먹는다니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치는 방법은 식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식습관 바꾸지 않고는 어떤 병도 못 고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식습관을 바꾸지 않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나 어떤 질환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 떼어내려면 식습관 개선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6개월 이상 일신 우일신 해야만 내 몸의 병을 떼어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요봉주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얼른 뛰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